아침에 차 한 잔으로 성공을 낚는 지혜. 차 한 잔 마시는 짧은 시간의 여유는 하루를 풍족하게 한다. 하루를 가장 먼저 여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렇게 일찍 나오는 사람도 있을까? 싶은 생각으로 어쩌다 새벽녘에 전철이나 버스를 타면 새벽을 가르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하루 24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다. 그러나 사람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하루 24시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이왕이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여 살아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살아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삶은 더욱 윤택해지고 성공한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 아침에 5분 늦게 일어나 지각하지 않으려고 서두르다 보면 그날 하루는 정신없이 지나가게 된다. 반대로 5분 일찍 일어나면 의외로 하루가 여유 있음을 경험하곤 한다.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면 로또에 당첨되듯 어느 한순간 성공의 대열에 올라선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자기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방법들을 찾아 끊임없이 노력했을 때 우리 앞에 성공으로 향하는 문이 보이게 되고 그 문턱을 넘어서 성공으로 향하는 것이다. 그들은 성공의 문턱을 넘어설 때까지 무수히 많은 실패와 시련의 순간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않고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 일어서고 시련 앞에서 굴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도전 정신으로 목표를 잃지 않고 나아가는 그들 앞에 비로소 성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 중에 무수히 일어나는 만남을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하는 대화법에 대한 지혜들을 소개하겠다. 친구와의 대화, 연인과의 대화, 대중 앞에서 하는 강연, 중요한 협상 테이블에서의 긴장되는 대화 등 우리는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 성공의 지혜를 낳기 위해 수많은 대화의 장을 만나게 된다. 특히 대화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사 발췌하여 실었다. 이제 아침에 차 한 잔 마시는 짧은 시간의 여유를 통해 성공을 낚는 지혜를 하나씩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기 바란다. 대화의 기본 4원칙은 성공이라는 나무의 뿌리이다.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화를 할 때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화에도 기본 4원칙이 있다. 이것을 잘 지키면 성공이라는 나무는 튼튼하게 자라게 된다. 말의 첫 번째 목적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화술의 목적을 살펴보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화술과 부탁을 위한 것, 신뢰를 얻기 위한 화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목적으로 하는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을 위해 꼭 지켜야 할 4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주의를 끌어 말의 내용에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한다. 둘째, 흥미와 관심을 잃은 상황을 극복하여 그 흥미와 관심을 유지하도록 한다. 셋째, 정확히 이해시키고 올바로 납득시키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힌다. 넷째, 자신의 생각과 말의 내용을 듣는 사람이 정확히 깨닫도록 노력한다. 이 4가지 기본 자세는 화술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선 4가지 기본 자세는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말도 목적에서 벗어나면 잔소리로 들린다. 대화를 하다 보면 이야기의 흐름이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순수하게 시간을 보내기 위한 잡담이라면 모르지만 목적을 잃은 대화는 활력을 잃게 되고 무의미해진다. 물론 그냥 가벼운 잡담이라도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흐른다면 실수할 수도 있다. 가벼운 마음으로
말을 하다가 누설지 말아야 할 비밀을 입에 올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다. 따라서 상대방과 말을 할 때는 대화의 목적을 잃지 말아야 한다. 또 사람은 어떤 형태든 목적에 의해서 움직인다. 대화의 목적에 적절한 대화는 양쪽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느낌을 준다. 상대방이 대화의 목적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없다면 대화는 시간 낭비로까지 느껴질 수도 있다. 나도 대화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더불어서 대화하고 있는 이야기 자체도 선명한 목적성을 가지는 것이 좋다.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때는 더욱 그렇다. 목적을 잃고 횡설수설한다면 대화 기술이 뛰어난 상대방에게 설득당하기 일쑤일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상대에게 바르게 전달하고자 한다면 그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감정적인 대응은 화를 불러온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때문에 늘 상대방과의 대화가 항상 호의적으로 진행되리란 법은 없다. 치열한 토론의 장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나 있는 상대방을 어떻게든 설득에 진정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상대방의 감정에 휩쓸려 같이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맞받아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가령 화가 난 상대방에게 똑같은 감정으로 맞선다고 하자. 말이 오고 갈수록 더욱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말의 속성이고 보면 오고 가는 말 때문에 더욱 크게 화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말 것이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생각으로 배짱을 부리면 대화가 될 리가 없다. 감정적으로 고조된 상대방에게 제대로 응대의 대화를 이끌어가려면 오는 말이 험한 말이라도 고운 말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도 감정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고 내 말을 듣기 마련이다. 여기에 적절한 타이밍의 재치를 발휘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이다. 언어를 시각화했을 때 이해도는 최고. 말은 하고자 하는 내용 속에 시각적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상을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다. 사람은 언어를 전달하고 받아들이는데 동작의 보조를 받는다. 내용의 전달이 충실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동작과 얼마만큼 조화시키느냐에 달려있다. 다시 말하면 화가 잘 이루어지면 상대방이 이해하기에 수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의 시각화란 동작과 조화되지 않는 언어를 가지고 이상스러운 몸짓만 크게 한다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 말을 듣고도 동작적인 영상이 머릿속에서 그려질 수 있는 시각적인 언어를 찾아 사용하라는 말이다.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은 태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시각적 요소들이다. 지적인 것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여러 시각적 요소들을 동원한다면 정감 있는 말을 전달할 수 있다. 말을 통해 시각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가령 계절감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을 쓴다든지 재미있는 제스처를 쓴다든지 하면 더욱 효과를 볼 수 있다.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라. 설득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촉구하는 말이다.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설득해 자신의 의견에 관심을 기울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이야기 끝부분에 당신의 관심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도록 상대방에게 유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내가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먼저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 다른 무언가로 대신해서라도 참아내도록 해라. 껌을 씹는다든가 물을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음은 너와 함께 어울려 흡연을 즐겼던 친구들과 우정은 그대로 이어가되 흡연 장소가 될 만한 공간에서의 만남은 당분간 피하도록 노력해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조언을 받아들이도록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한다면 상대방은 기꺼이 수용하여
행동으로 보이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누군가를 성공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아침에 차 한 잔 마실 때마다 구체적인 행동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사례를 만들어 본다. 이런 사례가 하나둘 쌓이면 아주 소중한 성공적인 설득 사례집을 만나게 될 것이다. 차 한 잔의 여유가 당신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기를 바랍니다.